네,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. 오늘은 어떤 한 학생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 또는 전세를 들어가도 되는지 그런데 또 근저당권 밑에 질권이라고 하는 게 등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런 게 있다면 또 이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지 또는 전세를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.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, 자, 이런 아파트가 하나 있다. 아파트가 하나 있다.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다. 근데 여기에 가령 1월 5일자 근저당권이 5억 있다. 5억이 있다. 사실 여러분 이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통상 근저당권은 개인과 개인 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1금융기관 KB, 하나은행 또는 신한은행 그죠? 이런 데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제2금융기관 농협 단위 농협을 얘기하는 거죠. 신협, 새마을금고 또는 저축은행. 만약에 지금 10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돈을 빌린다. 대출을 받겠다. 그러면 통상 대출 원금은 5억. 그런데 나중에 이 5억 빌리고 그 다음에 이자라든지 이런 거 계속 연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약간 할증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통상 이 원금에 곱하기 한 120%, 그죠? 그래서 1금융기관은 채권 최고액 6억, 6억. 그러면 요게 채권 최고액, 요게 이제 대출 원금이 되는 거죠. 자, 아무튼 1월 5일자 근저당권 5억이 등기돼 있다.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 안에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, 여러분. 그죠?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. 우리가 중요한 건,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 5억 원이구나. 그럼 여러분,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만 돼 있다. 이런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느냐? 매수할 수 있죠, 여러분. 어떻게 매수하냐? 자, 10억 원인데 근저당권 5억 있으니까 이 5억을 떠안는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5억 원만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.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, 여러분. 그죠? 네. 또, 이런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느냐? 전세 들어갈 수 있죠. 10억 원인데 앞에 5억 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3억 원에 들어간다. 또는 요즘에 워낙 낙찰가율이 높으니까 한 4억까지 전세로 들어간다. 있을 수 있다. 네.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전세가 한 7억 정도 하는 거다. 전세가율 한 70% 하나 봐요. 전세가 7억 정도 한다. 그래서 7억에 들어오라고 한다.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?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. 근저당권 5억.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임차인 7억이 들어간다. 그러면 담보가치는 10억밖에 없는 건데 앞에 5억, 나 7억. 그럼 나중에 이거 정말 최악의 경우에 경매나 공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낙찰은 한 9억 원이 됐다. 그러면 5억, 나 4억. 나머지 3억 어떻게 할 거냐. 원래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이제 임대인이 어때요, 여러분? 부도 난 거잖아요.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. 돈을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말짱 꽝이 된다라고 하는 점.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근저당권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통상 금융기관이 사람 보고 돈 빌려주기는 좀 어렵다. 담보를 제공해라. 그랬더니 10억 원짜리 아파트. 그랬더니 5억을 대출해 주었다. 자, 이런 금액이 있었을 때 살 수도 있고 적절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다.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전세가 7억인데 전세로 7억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가령 보증금을 좀 최대로 낮춰서 정말 극단적으로 보증금은 4억, 월세는 이를테면 50만 원. 예를 들어서 그죠? 이렇게 보증금 맞추고 월세를 좀 주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겠다. 이렇게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여러분 통상 이 근저당권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설정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질권은 뭐냐? 질권은 이런 거예요, 여러분. 그죠? 질권은 자,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,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. 자, 여러분 가령 은행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5억 해줬다.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. 그러면 또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가령 또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통상 이제 금융기관이 이런 게 이제 부실나면 원리금을 연체하면 요걸 갖다가 이제 팔 수 있어요. 그러면 가령 대부법인이 산다. 그래서 주식회사
설춘한 캠퍼스가 주식회사 설춘한 캠퍼스가 돈을 주고 요 근저당권을 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. 근저당권자가 가령 뭐 신한은행에서 주식회사 설춘한 캠퍼스로 바뀔 수 있는 건데, 자, 설춘한이가 요거를 좀 할인받아서 사오긴 사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요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그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받고 뭘 해줄 수 있느냐?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거죠. 질권. 네, 그래서 질권 등기.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, 질권은 근저당권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. 가령 질권도 5억이 있다. 통상 요 금액, 그죠? 예. 그러면 이 부동산에 지금 빚의 합계액이 5억 더하기 5억, 10억이 있는 게 아니라, 여러분 지금 이거는 토탈 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그죠? 예,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빚은 5억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구나. 반면에 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구나.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? 채무자가 완전히 다르죠? 여기 소유자가 만약에 A예요.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B예요. 예. 그 다음에 이를테면 질권자. 그러니까 A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B가 설정한 거고, 요 B의 근저당권을 사는 가령 C, C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요 C한테 이를테면 질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또 은행이 되는 거죠, 이런 거죠. D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근저당권과 질권의 어떤 그런 개념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집에 쉬운 민법책 정도 하나 사서 읽어본다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,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. 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